오늘은 71쪽에 나오는 사경에 대한 이야기, 사경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경전을 서사하고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러한 사경 문화가 그렇게까지 번성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아시아는 인쇄 문화거든요. 인쇄 문화. 우리 생각하시면 뭐 아시겠지만 팔만대장경 같이 저렇게 목판으로 인쇄를 하는 거고, 인쇄라고 하는 거는 저런 통판 인쇄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활자 인쇄는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배울 때는 활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1234년 직시심체우절 뭐 이러면서 직지가 1234년인가? 아닌 것 같은데 1234년에 금속 활자가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직지는 그 뒤에 백운하상 초록 그 직지를 누구한테 받아온 거냐면 그 백운 경한 스님이 서곡 천공 스님, 서곡 천공 스님이라고 중국의 임재종의 오산불교라고 강남에 원나라 때 있었어요. 거기 이제 굉장히 괜찮은 대단한 스님이고, 그분 제자 중에서 또 한 명이 태고 보우 스님이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태고 보우 스님보다 이 백운 경한 스님을 더 대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세송도 내려드리고, 사세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가 내 수제자야 뭐 이러한 징표, 그리고 그 어른이 주신 게 이 직지를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널리 간행해서 잘해봐라. 그러니까 선불교를 좀 잘 세워봐라. 그 시대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할 거는 아니고, 아무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를 썼고, 그 다음에 활자 문화가 번성했었던 그런 데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익히 다 아는 거고, 단지 차이점은 다른 점은 여러분이 조금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우리의 금속 활자는 엄청난 발견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의 쿠텐베르크처럼 그러한 혁명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인쇄술의 혁명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 그게 이제 로마나이즈하고 한자의 차이입니다. 한자는 활자로 만들어도 개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글자가.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로마나이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몇 개를 만들면 되나요? 단순 반복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붙이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 뭐 A라든지 뭐 O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쓰는 것만 좀 더 많이 만들고, 잘 안 쓰는 거 뭐 Z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더 덜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별 볼 일이 없는 거고, 그건 되게 쉽고, 그래서 활용하기가 좋고, 한자는 특성상 한자는 글자 한자 하나가 일종의 단어틱한 거기 때문에 다 개별자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효율성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끼워 넣다 보면 요즘같이 아주 정교하게 딱 맞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글자들이 조금씩 유격이 발생하거든요. 간격이 있어서 노라. 그래서 글자가 반듯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출렁인다 그러면 활자책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목판본 같은 경우는 나무에는 요 나이테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잉크가 조금 더 먹고 덜 먹고 해요. 나이테 요 생김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리듬감이 있고, 금속 활자나 이런 것들은 그냥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직지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지? 활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찍혀 있는 것만 갖고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도구를 한다거나 하실 때 유용한 지식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사는데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통판이 더 좋은 거는 통판 인쇄가 더 좋은 거는 오자 확률이 적고, 그 다음에 공이 더 많이 들어가요. 활자에 비해서.
왜냐하면 오자가 하나 나면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팔만대장경 그 경판 하나라고 생각해봐. 그렇게 해서 나는 다 잘한 줄 알고 판가까지 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글자 하나 빠졌네. 안 그러면 야 오자 났네. 이러면 어떻게 돼?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누가 엄청나게 깨지겠지.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하죠. 그래서 통판이 더 좋은 거고 활자는 조금 덜 선호되는 그러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활자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나라는 시장이 적어서 통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100장, 200장을 찍어. 예를 들어서 500장을 찍어야 글자가 뭉개져. 나무 목판이 뭉개져. 근데 500장을 찍으면 500장의 수요가 있느냐? 이 나라는 작아서 500권의 수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100권 팔고 그거를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너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칼로다가 잘 잘라서 활자를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거기서 이제 활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문화의 발전을 주도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왜 끝까지 활자를 안 만들었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판이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중국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게 다 뭉개지도록 찍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암송을 해서 페다라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이게 페다라 나뭇잎이 뭐냐면 제가 잘 이름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댁에서 키우는 관상식물 중에서 약간 이렇게 뭐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목도리 도마뱀 같이 생긴 이렇게 손바닥 벌리고 있는 것 같은 식물 있죠, 집에. 그거 아세요? 다 벌리고 있는 것 같지. 근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뭉쳐 있다가 이렇게 부채같이 이렇게 펴지는 애 있어. 부채같이 펴지는 애, 동그랗게 방구 부채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란 부채를 방구 부채라고 하거든요. 원형 부채. 그래서 그렇게 펴지는 그 식물 맨 끝쪽이 약간 뾰족뾰족해서 말라가는 애 있거든. 그거 그렇게 생겼는데 훨씬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게 이제 페다라 잎이고, 거기다가 옛날에 도대체 글씨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은 더럽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게 이집트 갈대죠. 나일강의 갈대, 그거를 이렇게 우리 오이 마사지 할 때 쓸듯이 착착착 세로로 쓸어가지고 가로로 쫙 깔고 세로로 쫙 깐 뒤에 망치로다가 다다다다 때리면 섬유 조직이 붙으면서 종이같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게 섬유 조직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가로 세로면 뭐 만드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합판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판.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만 접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막 깨지거나 이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종이 대신에 이렇게 썼었고, 그 다음에 중동이나 이런 데는 그 양피지죠. 양 가죽에다가 글을 썼었고, 그 다음에 점토판에다가 글을 써서 흙을 말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오면 원래는 죽간, 목간이라 해서 대나무하고 그 다음에 나무패를 이렇게 손가락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긴발 묶듯이 이렇게 묶어가는 거예요. 그걸 죽간, 목간. 목간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 쪽으로 묶었다는 거고, 죽간이라고 하는 거는 대 쪽으로 묶었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책자를 보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게 죽간이나 목간을 묶은 형태를 상징하는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 그래서 그런 데다가 쓰거나, 안 그러면 이제 진짜 있는 사람들은 비단에다가 씁니다. 비단에다가. 그걸 백서라고 합니다. 백서. 비단 백자를 써가지고 비단에다 쓰는데, 아시다시피 비단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단가가 세겠다. 이거 참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류 문명에서 다 옮겨 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고, 종이라는 게 발견됨으로 인해서 체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한에, 체륜 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체륜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체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붓으로 쓰는 거 말고 이제 종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옮겨 적는 거 말고. 체륜이 4시거든요. 4시거든요. 그리고 국가 프로젝트로다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 뭐 청와대 무슨 수석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종이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 아, 종이가 그 전에 있었구나라고 알면 정답인 거예요. 체륜이 종이를 만든 게 아니고 체륜은 안정적인 수준의 종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이렇게 하면 된다던데 라고 하면 종이가 이제 좀 돌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종이가 좋지.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술 육성이죠. 중국에서 반도체 기술 막 뭐 시진핑 주석이 밀어준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한나라 정부에서 그런 행동을 해서 만든 게 체륜의 종이.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닭지, 그러니까 산이 많으면 종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종이는 사마르칸트지입니다. 사마르칸트지, 예,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사마르칸트지. 예, 그래서 거기는 비단종이라고 종이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비단과 같다라고 해서 종이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돌로다가 막 문대서 그 살결을 매끄럽게 그러면 윤기가 벤질벤질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비단종이라고. 우리도 닭종이를 싸구려는 이제 닭 그 껍질이 막 있지만 실제로는 나무 껍질 어깨 진짜 좋은 거는 싹 안쪽 섬유만 가지고 만들고 만든 뒤에 다듬이질 합니다. 다듬이질해서 조금씩 올록볼록할 거 아니에요. 종이를 이렇게 떴기 때문에 그것 부분을 다듬이질로 해서 판판하게 하지. 그게 좋은 종이에요. 그게 좋은 종이. 종이에 대해서 너무 오래 하고 있는데 이 제지 기술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이고 지금까지도 거의 뭐 크게 변동 없이 사용되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발견이야. 최근 들어서 인터넷과 컴퓨터,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지금 제지 기술이 약간씩 대체되기 시작한 거지. 절대 강자죠, 그죠? 책, 뭐 잡지, 신문 절대 강자였었잖아. 아니 맞잖아. 당연한 얘기를 할 때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버티는 거는 저녁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버티는 거 정신 건강에 그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자 봐봐. 최근까지 종이가 이렇게 똑같이 내려왔으니까 이건 대단한 발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이 기술이 동아시아에 있었지만 이게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 사건에 우리 나라 사람이 참여를 하죠. 그게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던 고선지 장군입니다. 고선지 장군이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과 붙었다가 계속 연전전승하다가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에 패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나라가 약간 기울기 시작하게 되는 단초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지가 센 줄 알았는데 서쪽에 만만치 않은 놈이 나타난 거지. 그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래서 탈라스 전투에서 깨지면서 제지 기술자들이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도 임진왜란 때 도공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나가사키 도자기가 굉장히 이제 일본 쪽에서 이산평이라든지 심수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자기를 만들고 그게 나가사키 요업으로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나? 나가사키는 짬뽕을 먹는 데가 아니고 원래 요업의 최고 중요한 도시다. 그리고 그렇게 공업적인 측면들이 발전한 도시였기 때문에 원폭을 쏠 필연성이 있었던 거다. 거지 같은 데는 원폭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월정사에 사는데 월정사 북한이 아무리 원폭으로 저렇게 위협을 해도 월정사 청정지역입니다. 원폭이 떨어질 확률이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 원폭 떨어뜨려 봐야 원폭 값도 못 뺍니다. 원가 이하의 소출이 납니다.
뭐 나 죽이려고 뭐 원폭 떨어뜨리겠어요? 원폭이 그 돈이 얼마가 드는데 그런데 어디다 떨어뜨릴 것 같아요? 다 대도시.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안 그러면 뭐 부산, 울산, 뭐 창원, 뭐 이런 정도 굉장히 중요한 공업이 있거나 안 그러면 인구가 밀집된데 떨어뜨려야 치명적 타격을 주겠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탈라스 전투에서 고선시 장군이 지는 바람에 제지술이 넘어갔고 우리도 일제강점 아니 임진왜란 때 그게 이제 이삼평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 도공이 넘어가서 일본의 도자기의 신이 된 거고 지금도 사당이 있습니다. 이삼평이 신입니다. 신. 그리고 이삼평 계열은 끊어졌고 나중에 심수관 계열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단지 이런 얘기를 막 길게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나 이런 것도 알아 뭐 이런 거예요. 왜냐면 난 배운 사람이니까. 나도 모르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난 너무 많이 알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렇다고 머리가 큰 건 아니고. 자꾸 이거 TV로만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로만 보시는 분들이 자꾸 머리 크다 살쪘다 이러는데 만나보면 내가 너보다 짜고 머리 짜고 이거 촬영해서 커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동아시아는 나중에 이제 종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과 관련된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는 거고 인도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쇄술을 쓸 때 인쇄술이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쇄술을 쓸 때도 유럽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러한 유수한 문명권들이 다 손으로 베껴 쓴 거예요. 손으로 베껴 쓴 거예요. 손으로 베껴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지같이 오탈자 엄청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베껴 쓴 걸 또 베껴 써봐. 난리 난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 암송한다라고 하는 거. 암송으로 전승했어요. 그거 다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껴 써서 한 땀 한 땀이 문제예요. 한 땀 한 땀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류의 개연성이 계속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공자도 그걸 느꼈어. 공자 때는 종이도 없었고 한나라 때 종이가 나오니까 후한 때 종이가 나오는데 공자 때 뭐 종이가 있었겠어. 그래서 공자도 베껴 쓰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들이 뭉개지고 또 베껴 쓰다가 오류가 나고 이런 것들을 당신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보는 거야. 그래서 베껴 쓸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명권은 동아시아 문명 말고 다른 쪽은 전부 이것들이 베끼고 있었으니까 깝깝하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지. 그리고 베끼고 암송하고 이러다 보면 지 생각들이 들어가요. 이게 특히 그게 가방끈 짧은 놈이 이렇게 오타를 내면 차라리 수정하기가 쉽고 가방끈 긴 사람이 조정하면 있잖아요. 참 그게 쉽지 않다. 제가 문화재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문화재를 가짜로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중국에는 120%의 진짜가 있다. 내가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 전에. 가짜가 너무 많아서 진짜가 120%야. 어디까지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교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다른 전문가가 그걸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니까. 왜? 전문가가 참여해버리면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판단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커버를 해놓는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진품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짜를 추려낼 수 없는 상황까지 가요.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이 서사할 때 이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구를 맞춰서 위조를 해버리잖아요. 자기 생각을 이런 걸 보고 쥐새끼가 기어들어간다 그래서 찬입이라 그래요. 찬입.
찬입이라고 하는데 요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그게 지금 불교 문헌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너무 암송을 500년 동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막 뻥튀기가 돼서 늘어난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저 남방 쪽 같은 경우는 저걸 다 저걸 막 손으로 써서 외워서 썼다는 둥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마치 그대로 전승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인쇄술이 발전했으니까 인쇄술은 한번 나가면 걷어들일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한번 제가 오류 있는 지식을 얘기해 버리면 그냥 망신을 당하는 거지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렇잖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으면 뭐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걸 제가 방송을 안 하고 녹화를 안 하고 그냥 떠들잖아요. 틀리면 여기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아무도 서로 기억 못해. 에브리바디. 그러면 그냥 누가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네가 잘못 들었어요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럼 어쩔 거야? 어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CCTV랑 비슷한 거잖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돌려봅시다. 우리가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요즘은 그 차 안에 그 블랙박스 비슷하게 이렇게 찍는 게 많으니까 경기 끝이지 뭐. 돌려보면 끝.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인쇄라는 거는 진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연대도 뚜렷해. 언제 인쇄됐다라는 것만 밝혀낼 수 있으면 이 텍스트가 몇 년도에 흐르고 있었구나, 유행하고 있었구나, 그것까지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고, 오류가 있어도 그 오류의 층위를 정확하게 떠낼 수 있죠. 근데 암송에서 뭐 적었어요, 옮겨 적었어요, 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최근에도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박창하라고 하는 분이 일본 황궁 뭐 도서관인가 거기서 화랑새기를 봤대. 자기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데 김대문의 화랑새기 이름만 있던 그 책을 자기가 봤대. 하지만 그걸 반출시킬 수가 없어서 전부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외워가지고 적었대. 그게 지금 박창하 선생의 그 화랑새기라는 책이거든. 근데 읽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문가예요. 그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그럴듯해. 하지만 지금 사람들로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가짜가 아닌가가 일반론이거든요. 그냥 자기가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히 지었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게 봤을 수도 있잖아. 원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조해 볼 뭔가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기가 횡행하기 좋습니다. 이해가 되죠? 스님들이 사기를 칩니까? 사기를 칩니까? 이거 말하기 참, 내가 앞부분은 꺼냈는데 이게 말하기가 참 그러네. 막상 말을 하려고 했더니 잠깐 이렇게 뇌가 정지하는데 그건 선 넘는다 뭐 이런 게 빨간불이 이렇게 뇌에서 켜져. 근데 생각보다 종교인들이 사기를 많이 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파가 더 대단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통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려고. 안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봅시다. 해인사 스님이면 최근 스님이면 성철 스님이 최고지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성철 스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잘못한 게 이만큼 있고 잘한 게 이만큼 있으면 잘한 거를 이렇게 적고 잘못한 걸 더 이렇게 누른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저도 이제 월정사에 있으니까 하남 노스님이나 탄원 노스님 이렇게 하면 요거를 최대한 좋게, 그러니까 삭제하지는 않아. 하지만 조금 더 모양이 있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나만 그러면 모르는데 내 밑에 놈이 또 했어. 이렇게 해서 한 10대 정도 내려가잖아.
야, 이러면 갑자기 신화가 된다. 하나가 뭘 하나 만들어진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뭐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네, 뭐 어쩌네 저쩌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의 왜곡들은 어디든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첨예한 논점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거는 우리 학파는 이렇게 믿는데 쟤네들은 좀 다른 게 있어. 그러면 우리 학파 쪽으로 유리하게 글을 기록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원래 이랬는데 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야. 여기서 1도씩 바꿔가. 1도씩. 이해가 됩니까? 하지만 500년 지나면 90도가 바뀐다는 거. 목판이든 뭐 금속판이든 간에 인쇄를 하잖아. 경기 끝입니다. 못 바꿉니다. 그리고 바뀐 게 보이지. 예, 그 뒤에 누군가가 수정했으면 왜 했는지가 읽히지. 대조해 보면 아하, 얘가 이런 의도를 가졌네. 이게 보이죠. 이해가 되시죠? 세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적었잖아. 이렇게 그 페다라이페. 예, 인도도 그렇고 계속 적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계속 이제 살이 붙는 거죠. 살이 붙는 거죠. 그리고 인쇄술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철학이나 사상을 하나 만들었어. 원래까지는 없었는데, 야, 내가 화엄경을 이번에 하나 입수했잖아. 야, 이거 대단한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널리 퍼뜨려야지. 지금도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사찰에서. 그래서 법보시 같은 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뭐 금강경을 이번에 찍었습니다. 안 그러면 무슨 뭐 화엄경을 찍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강조하는 문헌들이 있어요. 책을 보면. 그러니까는 서사공덕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금강경 같이 여러분이 그냥 쉽게 읽는 책 중에는 금강경에 보면 서사공덕 한번 이렇게 적어서 다니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주고 이야기해주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를 이기기 위해서 쓰는 방식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월정사에서 금강경 봉창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광고도 때리고 유튜브 광고도 올리고 그 다음에 신문에 인터뷰도 하고 뭐 선물도 주고 계속 돈으로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만 냅두면 나를 3년만 내가 하도록 가만히 냅두면 내가 봉정함이나 저 갓바위만큼 만들겠다. 그런데 봉정함이나 갓바위가 TV 광고한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지? 왜? 거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근데 나는 왜 그렇게 할까? 따라가야 되니까. 역전시켜야 되니까 단기간에. 단기간에. 그래서 서사공덕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야, 조금 불리했구나 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네 뭔가를 퍼뜨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네 라는 정도로 읽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런 서사를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새로 대승불교가 기원 전후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널리 이제 보다 신속하게 퍼뜨리면서 소승불교 즉 부파불교하고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는 대승불교 문화권에는 이 서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이제 뭐 감지 금은리 감지라고 하는 약간 푸른빛 나는 종이에다가 금이나 은으로다가 이렇게 사경하는 이런 책들도 지금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인쇄본 말고 그건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서사라고 하는 거는 진짜 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인쇄에 해당하는 거고 걔네는 인쇄 문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서사는 책을 만든다는 개념보다도 내가 정성을 들인다라고 하는 개념이 강한 거예요. 이해가 다르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내가 지금 책을 쓴다. 그래서 절을 하고 책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한 글자를 쓸 때마다 절을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지금 그 책이 어디 있더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경운 스님이라고 하는 저 민비대 분입니다. 명성황후 민비대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최고 구한말 최고 스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 경운 스님이 민비가 의뢰를 해서 법화경을 사경을 하거든요. 법화경을 사경을 하는데 이제 민비가 후원을 해서 금자 법화경을 사경을 했는데 그때 뭐 그런 얘기 있죠. 최고 큰 스님을 구해서 이제 당신 공덕을 증장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사경하면 제일 좋지만 내가 귀족이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좀 내가 직접 할 정도까지는 안 돼. 이러면 대타를 그렇게 기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돈을 많이 버시면 저한테 여러분 이름으로 사경을 하게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삐뚤빼뚤 써주지. 필체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사경도 하고 그 다음에 명산대찰에 기도하러 가고 싶지만 기도를 할 수 없으면 큰 스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향을 가지고 가서 내 대신 켜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나를 생각하면서 경전을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지금도 오늘날도 그런 건 많이 있죠. 그게 기도 붙이면 사실 그게 그 스님이 같이 읽으면 좋고 안 그러면 스님이 읽어주면서 나중에 축원을 해서 그 공덕이 마일리지가 돌아가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경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쇄로서의 사경은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는 뭐 동남아시아나 지금 인도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사경은 지금 인쇄가 좋은데 누가 그걸 사경을 하고 있어. 하지만 정신 집중하고 기도로서의 사경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안정시킬 수 있거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적고 있으면 적거나 사경 말고도 사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부처님을 그리는 거야. 물론 뭐 재주가 좋아서 그냥 그릴 수 있으면 대박이고 안 그러면 이렇게 본이 있어 바닥에. 그럼 그 약간 색칠하듯이 이렇게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었잖아요. 뭐 기본 밑그림 있으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그렇게 하듯이 그러면서 정신 집중을 하면 그것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 공덕도 되고 경전을 사경하는 공덕도 되고 그 다음에 내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잡는 방식도 되고 심신 안정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극복 그 다음에 정신적인 행복을 주는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편안해져요. 사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월정사에서 금강경 저 봉창기도 할 때도 가을에는 사경 대회를 한번 사경해서 당신들의 이 발언문에다가 쭉 소원을 적고 그걸 소지해주는 그런 의식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사경을 좀 이렇게 쭉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게 매일같이 금강경을 듣고 경전도 듣고 아니면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읽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두 페이지라도 이렇게 사경하는 연습을 하면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 이게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근본이 흔들리지 않아야. 저는 그 생각은 늘상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정신이 약간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 예전처럼 강력하지 않아요. 절대.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 요즘은 나이 드니까 저도 그렇던데 밥만 먹으면 졸려. 밥만 먹으면 졸려. 그럼 그걸 또 계속 잠이나 잘 자느냐? 잠도 못 자. 그러다가 또 깬다고. 그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게 체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어린애가 잠을 꾸준히 못 자고 노인이 잠을 꾸준히 못 자는 거는 사실은 체력과 관련된다고.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꾸준히 뭔가를 힘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고 그게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늘어나는 거는 짜증이 늘어나고 잔소리 늘어나고 의심 같은 거 많이 생기고 누가 내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 강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약하면 그런 생각이 점점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무너지지 않도록 마치 근육 운동하듯이 끊임없이 정신에 대한 운동과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런 힘이 있는 거고 사경은 손으로 쓰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구체화되고 강력해져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말로 주어 떠드는 거 말고 글로 네가 한번 써보면 네 말의 문제점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어. 그리고 말을 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글 쓰는 연습을 하세요 라는 말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이 해보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예.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그걸 반복해야 됩니다. 저희도 계속 그걸 반복해서 훈련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만큼 1년에 많은 글을 쓰는 사람도 없을 거고 저만큼 많이 떠드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그냥 다음 생에 제가 확성기로 태어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 이렇게 앉기만 하면 떠들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방에 가면 뻗고 낮에는 떠들고 방에 가면 뻗고 이게 뭔가 드라큘라인가 싶기도 하고 드라큘라가 지 방에 들어가면 자빠져 있고 나오면 퍼덕거리고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이라고 하는 게 참 훌륭한 수행이 된다. 그리고 공황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 우울증이라든지 정서불안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사경을 꼭 권해드립니다. 제가 그런 분들 이렇게 뭐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는 제가 사경책을 갖다 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꼭 좀 쓰세요 이렇게 하고 한글로 사경할 때 더 레벨을 높이고 그걸 명상화시키는 방법은 거꾸로 쓰는 겁니다. 자 봐봐 이거 잘 들어도 사경하면 사자를 쓰면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거꾸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사경을 하면 멍 때리면서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쓰는 걸 하면 계속 정신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불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냥 계속 뭐 관세음보살 하든지 엄마니 밤에 하든지 하는 게 있고 머릿속으로나 안 그러면 카운트하는 게 있어요. 카운트하는 게 염주를 돌리거나 하면서 관세음보살 할 때마다 하나, 관세음보살 둘, 관세음보살 셋, 관세음보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집중력을 강화시켜서 내 안쪽에 힘을 더 강화시킬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마음이 약해서 그런. 우리는 사실 그런 거 필요가 없어. 내가 자존감 하나는 내가 이게 진짜 환갑 넘어서 쩔죠 이런 거 쓰지 마. 그런 표현 별로 좋지 않아요. 고운 말을 써야지. 내가 어른들이 자꾸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 그 유튜브 보다가 말을 다 배렸어요. 이렇게 며느리 앞에서도 이상한 말이 나와요. 뭐 이렇게 제가 최근에 가장 재밌었던 거는 처음 보는 사람은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보는 보살님이 저 옆구리를 두어 번 찔러 그래서 뭐요?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봤더니 스님 막말 한번 해줘요? 이렇게 막말 한번 해줘요. 저리 가! 그랬더니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 환희심을 내던데? 이게 뭔가 싶고 진짜 저 욕쟁이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 욕 한번 해줘요.
썩을 놈들아 빨리 먹고 저리 꺼져 뭐 이런 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냥 재미로 하면 괜찮은데 이런 게 재밌다 보면 중독된다니까. 약간 따라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며느리 앞에서는 조금 조심하시라는 거. 그리고 사경은 아무튼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으면 좀 하루에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제가 사경집 자체를 사실은 금강경 같은 경우는 그 제작된 데다가 이름을 넣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뭐 구체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무빈호 스님한테 그게 전달이 되니까 무빈호 스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 해서 당신이 이렇게 발언문도 써주시고 그 사인도 해주시고 뭐 이랬었어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있는 일. 그렇게 해서 사경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저 멘탈 강하고 그 다음에 젊은 분은 저는 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젊은 분들은 정신이나 이런 게 좀 흔들리는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계속 좀씩 이제 이렇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60대고 70대면 이거 이제 안 흔들리잖아요. 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진자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연세가 되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마치 배에 닻을 내리듯이, 그게 사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같은 시간에 꾸준히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힘든데 하실 수만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를 거꾸로 쓰는 방식을 쓰면 그거는 진짜 엄청나요. 그건 명상입니다, 사실은. 명상입니다. 예전에 그 명상법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명상이에요. 왜냐하면 집중이, 굉장한 집중이 됩니다. 한글 거꾸로 누가 못 씁니까? 야, 그게 쉽지 않아. 그거 쉽지 않아. 산토끼도 거꾸로 부르면 이게 쉽지 않아. 그렇잖아. 그래서 산토끼가 거꾸로 하면 뭐지? 집토끼, 물토끼, 뭐 바다토끼, 불토끼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못 들어봤어요? 들어봐. 잘 생각해봐. 뭐 그런 거 있잖아. 끼토산 얘기하면 IQ 30 이하라고. 뭐 그런 그냥 쓸데없는 소리가 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그래서 정신 집중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불은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이렇게 쓰면서 집중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경 말고 사불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 부처님을 그린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사경책에는 부처님 그림도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싹 따라 그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곧 어떻게 보면 가장 에너지를 잘, 내 중심을 세우는 기도로서는 참 중요한 기도다. 그래서 사경 기도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 사경은 대승불교에서 많이 나온다더라. 오늘 이 정도. 그래서 얼마를 했냐면 71쪽에서 72쪽까지